연합회 초청으로 여덟 번째 우리 그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는 여덟 번째 그 기자회견 시간으로 우리 허평한 천만인 무죄석방 공동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연합회 임원들을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지대용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고문님이신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연합회 총무이신 우리 이상구 공정방송위원님, 또 감사로 있는 빛과 소금의 오은 대표님, 그리고 또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허평한 전 기무사 장군님 같으면은 1949년생으로 이렇게 돼 있으셨는데 경남 고성 출신으로서 육사 30기 학사 출신으로 이렇게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974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전에 참전을 참전 안 했어요.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거 참전했어요. 그거는 우리 때는 끝나버렸지. 그렇습니다. 2007년 정통적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오셨던 분으로 2007년도에는 기무사령관을 이렇게 또 역임을 하시고 굉장히 또 훌륭한 군인상을 이렇게 지니고 계신 분으로 제가 그 탄기국 때 개별적으로 우리 민중홍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우리 허평한 장군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만인 무죄석방의 공동대표로서 또 많은 활약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곧 있을 10월 3일 국민저항 집회와 또 현 시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이후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군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으시죠. 자유수호 유튜브 연합 여러분들 저희 서울시당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 정말 걱정 많으시죠? 지금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 지나면서 정말 이대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10월 들어서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할 때 그때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이 일어나고 정치권도 거의 합세하고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올 때인 제가 광화문 현장에 와봤어요. 보니까 제가 평생 군생활하면서 늘 우려했던 게 이 북한에게 적과 통일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인데 바로 그 적과 통일의 광란의 현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어떤 촛불 집회가 아니라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북한 김일성이가 주장하고 했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 제가 이 5차례 참여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본주의가 문제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석기 석방하라. 그래놓고 그래놓고는 박근혜 대통령 피 묻은 마네킹,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피 묻은 마네킹을 처형대 앞에 단두대를 만들어 그 앞에 앉혀놔서 로프에 묶어놓고
이런 모습들이 최초에는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는 그 모습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각종 구호라든지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이 강화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저는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11월 2일부터 글을 써서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11월 19일 종각에서부터 거리 연설을 시작을 했고 12월 3일 날 동대문 태극기 집회에 최초로 제가 그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이 촛불이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저 촛불이 집권하게 되고 저 촛불이 집권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북한 김정은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지금 북한 주민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거나 죽어야 된다. 국민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라고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100만, 200만, 300만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일어나면 저 촛불을 꺼버리고 태극기 대통령 만들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로 가자. 만약 촛불이 집권하면 경제부터 망하고 안보 망하고 자유 대한민국 적가 통일된다. 제가 단호히 그 연설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거의 참깨 방송 김종환 대표, 나는 유튜브란 것도 몰랐어요 그 당시까지. 이 양반이 저 연설하는 걸 찍어서 올렸어요. 그게 17만이 봤어요 당시에. 국내로 나가면서 그 다음 주부터 집회에 만여 명의 외국 국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해외 동포 초청으로 일주일 갔다 오니까 대한문에서 이제 그 탕기국으로 해가지고 아주 수만 명 집회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복을 입고 나서서 계속 국민들이 경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또 전국으로 주중에는 돌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나가셨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촛불 정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지났는데 지금 경제 엉망진창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바 일자리도 지금 찾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 전화해보면 건건히 버티고 있고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적자에 계속 거듭이고 있고. 우리가 자랑하던 수출도 10개월째 지금 마이너스고 특히 지난 9월 달에는 21.7%라는 사상 최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보 한번 봅시다. 안보. 이 문재인 씨는 정말 입만 벌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 경제 등등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반도 운전자로서 북한 핵을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해서 북한 핵을 제거시키고 한반도 영구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북한은 이미 핵을 완성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 하러 가면서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어요. 과학적으로 확실히 검증한 핵무장을 완료했다.
핵무장을 완료했다 하고 선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은 완성을 시켰고 이 투발 수단 미사일 그리고 핵을 소형화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정밀하게 더 추가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방공망으로는 포착과 추적, 격추를 시킬 수 없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0톤급 잠수함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 3,000톤급 잠수함이 완성이 되면 2,000km까지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미국 LA 턱 밑에까지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완성시키고 나면 북한 핵을 폐기시키거나 도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핵을 제거시켜야만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는 FFVD 돌이킬 수 없이 확실하게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이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을 완벽하게 제거시킨 연후에 북한 체제 보장해주고 북한을 지원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 전까지는 유엔 제재를 엄격히 적용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초의 목표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김정은이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발행에 동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김일성이 때부터 주장하던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너희들이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동맹을 깨라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하고 평화스럽게 살 수 있을 거로 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도 거기는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반미 친북 친중으로 가면서 미군을 나가라고 하고 한미동맹을 없애려고 하고 일부 국민들이 속에서 요구하던 것이 이 문재인 정권 와서는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드 배치 추가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이미 폐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 통제권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지금 그리 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가 영구히 정착되는 걸로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국민들은 그래 그리 되면 남북한이 평화스럽게 잘 살 텐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있느냐. 결국 미제가 미국 놈들이 우리 지배하려고 그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각에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가지고 있고 우리 문재인 씨 하는 것이 맞다고 추종하는 국민들이 40% 이상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실히 지키면서 정말 동족인 북한을 우리가 포용해서 지원하면서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시키고 함께 평화스럽게 살아가자
이렇게 놓으면 또 달라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 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려고 그걸 끌어내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10월 1일 날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김원봉이 6.25 전에 월북에서 북한에 가서 노동상을 하면서 6.25 전쟁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서 6.25 전쟁의 가장 1급 전범인 김원봉이를 금년 6월 6일 현충원 초념사에서 우리 장군 국군의 뿌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훈장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촛불 정권이라고 그러고 6.25를 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후도 전 세계 다니면서 쌍방과실로 인해서 6.25가 나왔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부정합니다. 독재자. 우리를 권원적으로 부정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갖고 발전시켰던 보수 우파 세력을 적폐라는 거예요. 적폐. 몰아내야 될 적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감옥소 보냈죠.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소 보냈죠. 뿐만 아니라 그 양대 정권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주요 인사들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내국 국민들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노해서 일어났던 내국 국민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근 3년 세월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앞 대한문 광장에서 또 전국 각 시도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연인으로 따지면 아마 수천만 명이 될 겁니다. 그 애국 국민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나라당을 다시 만들었죠. 그랬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한나라당도 질이 멸렬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애국 국민들을 다시 결집시켜서 저 흑평한이와 유일하게 우리 태극기 세력과 함께 한 조원진 위원이 공동대표에서 대한애국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 대한애국당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는 이 세 가지 목표로 지난 2년간 투쟁해 왔습니다. 창당 2주년이 지났죠. 8월 30일 날부로. 최근에 홍문종 위원이 다시 저희들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우리 애국 국민들이 매주 토요일 날 지금 140차에 가까운 주말 집회를 하면서 또 3개월 전에는 요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진출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투쟁을 하면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 석방시켜라.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지키라. 한미동맹 지키라. 우리 국군 방공정신에 입각한 강력한 국군으로 만들어라. 9.19 군사합의 이거는 불법이고 위헌이다. 폐기시켜라.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국민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8대 0으로 파면 선고를 한 순간 그 전날부터 헌재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신 수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헌재를 향해서 돌진을 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2중 3중 차벽을 쳐놓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라도 경찰을 전북 경찰들을 전부 동원시켰습니다. 차 남바가 전라도 경찰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노한 애국 국민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헌재랑에서 돌진을 하다가 경찰 차벽에 막혀가지고 또 경찰 스피커가 떨어져서 현장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구송이 됐는데 이거 언론에 제대로 한 줄 보도를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조은진 대표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날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부상당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이 언론 어디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들이 또 투쟁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애국당, 대한애국당 이번에 홍문종 의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공화당으로 다시 당명을 바꾸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화당의 애국 동지들이 수십만의 애국 동지들이 태극기를 들고 투쟁한 결과 그나마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국 사태가 이제 벌어졌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자유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마지막 집행을 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 그걸 지키는 마지막 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수장인 법무부 장관에 자기 입으로 사회주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는 조국 또 각종 비리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이건 뭐 한두 가지 비리가 아닙니다. 아들, 딸들에 대한 비리, 부인의 비리 그것도 입학, 졸업, 학위, 교수지 어느 하나 정말 지금 나온 언론을 이리 보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무리 관대하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되겠느냐 하는 국민적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문재인 씨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더 벌집을 쑤신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정상회담하고 유엔 연설하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현지에 도착해서 접대하는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모습, 유엔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창피함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응? 다른 나라의 정상들은 레드 카펫을 깔고 그에 얼굴에 상응한 영접단이 영접을 해서 맞이해 갔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 내리는데 레드 카펫은 물론 없었고 경호원이나 타는 USV 차량에 태워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국인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우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 혈맹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들에 대해서 자기 대통령보다 더 예우를 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미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동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유엔 연설하는데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의 한두 사람, 몇 사람 앉아있고 보이콧 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40%가 넘는 지지를 하고 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허외 동포 여러분, 정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3년 가까이 문재인 정권 촛불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적화 통일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고 투쟁한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이 집권하면 경제부터 망하고 안보 망하고 적화 통일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되면 수천만의 애국 국민들이 죽거나 해외로 나가야 되고 살아남는 사람도 북한 주민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2009년 2008년 11월 말 예편하고 10년째 이 거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다 보았어요. 과거에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위관장교부터 사령관까지 10년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군부 독재 시절에도 저는 거기서 민주화 투쟁하는 학생들이 북한에서 내려주는 학습 집신서로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투쟁하는 이론으로 삼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식민지라는 거예요. 북한은 이미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해방을 시키고 완전한 우리 민족 주체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은 아직도 미제가 지배하는 미국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조선의 그 자본주의는 매판 자본주의, 노동자 농민을 수탈하고 매판 자본. 그래서 자본주의 없애고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노동자 농민이 일어나서 비협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하자. 이것이 학습 지침의 핵심이었어요. 지금부터 70년, 74년 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방을 맞이하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박사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국민 소득 60불도 채 되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사이에 우리는 국민 소득 3만 불, 세계 10대 경제대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소위 문민 정치까지 이루어서 민주화까지 완성했어.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더 훌륭한 자유대응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유통일을 가야 될 이 시점에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잘못됐고 사회주의로 가야 되고 이승만 박정희는 완전히 우리 민족을 팔아먹고 중산층을 수탈한 친미파 친일파 나쁜 사람이다. 북한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태양이고 수레다. 북한이 우리 민족의 주체 국가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린다. 물론 그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민소득 3만 불이지만 우리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어서 전세나 세방살이 하는 실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없고 어려운 사람은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얻은 그 자본으로 복지로서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 기업가들을 전부 제시하고 특히 대기업을 다 탄압하고 없애고 빼들어서 같이 나눠먹고 살자고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나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고 내 자식 때 가서는 또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우리는 그동안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저 시골에서 정말 땅 한 떼기 없는 그런 환경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저 고향 선후배들 보면 크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난 세월 열심히 일을 해서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있고 또 직장과 가게를 꾸려가면서 자식들